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화장실 청소 자주 하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화장실 청소를 잘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사실 가정위생의 최전방에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방이고요. 또 하나는 화장실일 겁니다. 주방은 우리가 먹는 것을 다루는 곳이라 그나마 눈에 보이는 곳에 정도는 이렇게 자주 청소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화장실은 주방보다도 사용 빈도수가 훨씬 더 높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곳인데도요, 관리가 잘 안 되는 대표적인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화장실 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것보다 좀 더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저는 수조에 약품을 탔나? 아니면 특정 약품과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기사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서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의 일반적인 위생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화장실 문은 가능하면 항상 열어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아무래도 화장실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습기에 취약한 곳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곰팡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균의 온상지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화장실 문은 열어두어서 환기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은요, 모두 잘 말려서 보관하시거나 가능하면 화장실 밖에 두고 필요할 때만 화장실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칫솔을 비롯하여서 면도기 같은 것들은요, 화장실에서 보관하시기보다는 화장실 밖에 보관하시는 것이 위생상으로 훨씬 더 안전합니다. 변기 청소 도구의 경우는요, 사용 후에는 충분히 세척을 잘하고 말려서 베란다 같은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죠. 바닥 청소 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수건도 사용하시고요, 밖에 가지고 나와서 말려서 빨래 바구니에 넣는 것이 좋고요. 손만 닦는 수건의 경우에는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중 화장실의 경우 페이퍼 타올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손을 씻고 물기를 닦을 때 몇 장을 사용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두세 장을 한 번에 뽑아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구석구석 물기가 충분히 닦이지 않습니다. 한 장을 가지고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는 것이 더 위생적이고요. 자원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부족하시다고 생각되어지시면 그냥 한 장 정도 더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성분의 경우에는요, 생리대를 화장실 벽장에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봉이 된 생리대의 경우에는요, 화장실의 습기를 머금게 되어서 오히려 생리대에 곰팡이 포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요. 생리대도 화장실에 두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가끔 변기나 세면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분홍색 때가 생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욕실 바닥이나 변기나 세면대 가장자리를 살펴보시면요, 어느새 분홍색 물질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신 경험이 있으신데요. 저는 이게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이런 것들이 곰팡이의 일종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분홍색 물질의 정체는요,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라는 박테리아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하는 특성에 따라서 샤워기라든지 세면대, 변기 주변 등 물기가 있는 곳이라면요, 화장실 어디에서도 발견되는 세균입니다. 이 세균의 번식으로 인해서요, 분홍색이나 붉은색의 바이오필름이 형성되어지게 되는데요. 분홍색 물질은 실제로 곰팡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호주 멜버른에 살고 있는 청소 전문업자 케이시 스티븐스는요, SNS에 영상을 올려서 분홍색 물질이 호흡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바닥이나 샤워기, 변기, 세면대에 띠를 두르듯이 나타나는 이 박테리아의 명칭은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라는 박테리아라고 밝혔는데요. 2013년도에 국립의학도서관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요, 이 박테리아는 기회 감염성 병원균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엔테로박테리아과에 속하는 이 gram 음성세균은요, 1819년도 이탈리아 약사 바르톨로메오 비치오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그는요, 옥수수 죽에서 발생한 붉은 변색 현상의 원인이 이 박테리아임을 밝혀냈는데요. 이 기회 감염성 병원균은요, 정상적인 면역 체계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을 때는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특정 조건에서는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감염 병원균이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가정의 욕실 외에도요, 의료기관에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병원 내 감염의 원인으로 호흡기 감염, 요로 감염, 창상 감염, 폐혈증 등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것이죠. 일부 항생제에 내성이 있어서요,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요, 병원 환경에서 이러한 내성균의 문제를 일으키는 보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대한내과학회지에 게재된 연세대 의과대 내과학 교실의 세라티아 마르세센스의 폐혈증의 임상적 연구에 따르면요, 특히 병원에서 발견되는 세라티아 마르세센스의 경우에 여러 항생제에 대한 복합 내성이 있어서 일단 감염되면 폐혈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박테리아에 의해서 폐혈증이 생길 경우에는요, 치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과학학술 연구에서도요, 이 세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니 해도 욕실에 있는 이 분홍색 박테리아를 제거한 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마침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권장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 재발 방지법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게요, 화장실의 습기를 줄일 수 있도록 배기팬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 팬은 샤워하기 전에도 미리 틀어 놓을 뿐만 아니라 샤워 후에도 최소 20분 이상 팬을 계속해서 켜두게 되면요, 실내 습도를 줄일 수 있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샤워 후에는 샤워 벽과 샤워 커튼의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인데요. 몸을 닦은 수건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런 물기를 닦아내는 도구로 스퀴즈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항균 샤워 커튼 라이너와 욕실 매트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미생물 번식을 억제할 수가 있어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항균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요, 주기적으로 세탁을 해주고 교체를 해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곰팡이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더 신경 써서 청소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기적인 청소인데요. 청소를 할 때 락스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살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락스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하시면서 사용하셔야지 밀폐된 곳에서 환기 없이 사용하시게 되면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락스는요, 원액을 사용하시기보다는요, 표기사항에 나와 있는 희석 비율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니 용도에 따라서 희석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화장실 분홍색 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